우리는 원자를 쪽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원리로 엄청난 폭탄을 만든 사건을 잘 알고 있죠. 그 폭탄을 가지기 위해 나라들이 경쟁하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가진 나라들만 갖도록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그 폭탄을 몰래 만들겠다는 나라를 제지하려고 폭탄을 가진 나라가 폭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폭탄 때문에 전쟁을 하지만 전쟁을 하면서 그 폭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폭탄의 위력이 너무나 엄청나고 그 후 폭풍이 만만치 않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폭탄의 위력이 너무나 커서 그렇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폭탄의 위력이지만 사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자가 완전히 에너지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위력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핵분열 시 최대치가 0.7%입니다.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우라늄은 64kg이었지만 실제로 분열된 건 1kg도 되지 않았고 에너지로 전환된 건 고작 700mg이었죠. 700mg이 다이너마이트 15킬로톤의 위력을 발휘해 한 도시를 완전히 날려버린 것을 우리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봅니다. 감이 잘 오지는 않지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챗GPT는 말합니다. 더 많은 양의 질량의 에너지로 바뀌는 건 반물질, 물질 소멸 반응 같은 상황인데 그런 반응은 현재 기술로는 통제된 무기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 일상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바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모두 인간의 인지를 구성하지만 그 비중에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무의식이라는 영역을 처음으로 찾아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고 무의식의 정의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비중만큼은 학자들 사이에서 동의를 얻고 있죠. 프로이트는 의식이 5에서 10%라고 했고 현대심리학에서는 이 비중이 1에서 5% 정도로 인지과학에서는 1%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의식은 표면으로 드러난 나의 약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약간의 의식이 내 생활과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습니다. 의식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학은 알려줍니다.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뇌가 초당 수백만 개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의식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50개를 넘지 못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지만 이것도 너무 많아 보입니다. 1초에 50개라뇨. 이 정도만으로도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한 날은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수만 배가 더 많은 정보들이 처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불교의 무아론이 아니라 뇌과학적 관점의 무아론이 나올 만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식되지 못한 부분들이 모두 엮이고 얽혀서 내가 나라고 부르는 생각과 행위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내 신체 외부의 환경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무의식이라는 영역을 물리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가설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뇌과학은 물리적으로 이런 영역을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의식을 뇌가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 신체와 정신의 대부분은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빠르고 자동적이고 대부분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죠. 반면 의식적인 영역은 문제가 생겼을 때나 해결이 필요한 때 나타나는 아주 특수한 지점에 속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라고 믿는 의식적 사고의 영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물리학과 뇌과학의 이야기를 들으면 수천 년이 넘은 불교 유식학의 선명한 설명에 기가 질리게 됩니다. 오감과 습관적 무의식, 조건화와 반사적 반응의 결합, 이것이 바로 오온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인간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발생하고 연기하는 업과 조건의 반사작용이자 축적된 조건 변수들이 종자에서 현행으로 전환한 모습의 다름이 아니죠. 유식은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질곡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풀어 쓴 것일 뿐이었지만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수행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주동하는 카르마, 업, 조건화를 알아차려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끌어올린 조건에서 가래와 번뇌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뇌과학은 무의식을 자동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자동 시스템은 인간의 생체적, 환경적 진화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구도자는 이 사실에서 더 깊은 진실을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된 조건들의 산물이고 내가 나라고 믿는 그것조차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인지를 찾으려 합니다. 찾으려고 하면 모든 무의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가 되지 않는 질량이 어마어마한 원자탄의 폭발을 만들어내듯 아주 조금의 깨어있는 마음, 깨어난 의식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것도 감춰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르야식이라는 이름이 이 세상 전체일 뿐입니다. 우리의 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카르마의 원리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갑니다. 내가 좋다고 하든 싫다고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주선사는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조주선사는 당신이 지닌 조건화를 무자 화두로 건드리며 당신의 무의식을 가리킵니다. 멋들어진 설명으로는 갓닿을 수 없기에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을 가리킵니다. 견성성불이라는 말은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하지 말고 통째로 있는 전 우주를 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생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둘은 그 누구도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묻는 나와 답하는 나는 모두 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